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장 콤비 장성철 장윤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저도 뭐 현장에 가서 예, 만났어요. 장윤선 기자님 예, 저도 뵀는데 너무 반갑던데요. 12구 참사 대통령은 끝내 참석을 하지 않으셨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부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다 개인 자격으로 오셨다니까 인요한 씨, 유이동 씨, 유이동 씨 뭐 이런 분들이 오셨던 거죠. 네. 이만희 씨 뭐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아니, 직함은 직함대로 부르면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 밖에도 김병민 최고위원도 제가 현장에서 만났고요. 네. 국민의힘,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뭐 저 임순례 감독도 만났고 평범한 시민들 뭐 주최 측 추산 10,000명, 경찰 추산 7,000명. 어쨌든 서울 광장을 꽉 채웠습니다. 굉장히 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고, 그 유승민 전 대표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 서서 헌화하고 분향하고 돌아 나오는 시민들이 대체로 눈시울이 붉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났던 시민들은 젊은 분들은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좀 장년층들은 우리 애가, 우리 손주가 우리 조카가 그 현장에 있었을 수 있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한 대한민국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참사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1년이 되는 오늘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추모하고 싶어서 현장을 나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교회 갔다 오셨잖아요. 이 행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아, 그 참 일정 짜는 사람들이 정말 애썼구나. 그런 일정을 어떻게 생각해내고 기획하고 그 교회를 고르고 거기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추모 예배를 보는 거 참 되게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전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왜 하냐고요. 우리가 추도를 왜 하냐고요. 그 상처받은 분들 위로하고 또한 불의의 희생을 당하신 분들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어제 일정은 중심이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거는 대단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중심이 그 유가족이어야 되고 국민이어야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좀 편한 일정을 짰단 말이에요. 좀 그게 맞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 기획한 사람도 이해가 되질 않고 그렇게 하자라고 한 사람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대통령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셨겠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추모 예배만 봐요? 추모 법회, 추모 미사는 안 해요? 이전에 작년에 다 돌았죠. 돌았죠. 네. 저는 좀 답답한 마음에 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공간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그 핑크니 목사 연결식 때 네. 가가지고 그 많은 수많은 시민들 앞에서 연설하다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잖아요. 예, 본인이 불렀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최고의 장면, 재직 중 최고의 장면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예컨대 어제 시민 추모 대회 유족들이 초청을 했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뭐 노래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왜 그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막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이런 시민 추모 대회에 참석해서 스스로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잘못했다. 그때 국가는 없었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충분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임기 내에 안전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면 저는
박수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지 않고 무슨 자기들만의 리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아니 그렇게 내각, 당 지도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비서관들, 수석 비서관들 싹 다 데리고 가서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거 보니까 거기도 대통령이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라는 거고 네, 성북구 영암교회. 원래 있던 예배 시간이 아니라 별도의 예배 시간을 특별히 편성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자기들끼리 그 추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걸 하지를 말든가 이걸 통해서 또 한 번 유가족들을 저는 또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아주 불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장 자리 소장님. 행사와 거기서 나온 메시지도 저는 상당히 좀 문제라고 보는데 맞아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않겠다. 그분들이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그 축제에 간 건 아니잖아요. 즐기러 간 거 아니에요? 즐기러 갔는데 네네. 희생당하신 거잖아요. 네. 그분들의 넋이 제발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갖다 붙이는 게 이게 저는 말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분들이라고 해요? 왜? 그분들이라고 왜 그 희생자분들 네. 왜 이런 표현 안 쓰고 왜 그분들이라고 3인칭 대명사 이런 걸 쓰는지도 의외였고 왜냐하면 이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대통령이 어제 불렀잖아요. 규정을 했죠. 규정을 불의의 사고이기 때문에 희생자가 아니라 그분들인 거죠. 이건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그리고 인재예요. 조금만 제가 네, 장 말씀드리면 소장님. 왜 본인 소회를 밝혀요? 내가 가장 슬픈 날이었다. 네. 예. 본인 소회 밝힐 일이 아니죠. 위로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또 저는 당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당 대응은 어땠는지 당 평가해 주시죠. 아니 김기현 당대표든 지도부는 당연히 이태원 현장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추모식을 해야죠. 대통령이 가서 같이 예배 보자. 그런다 거길 가요. 그것도 굉장히 급히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대통령에게 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겠다라는 당대표가 되겠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뭐가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져가지고 화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논리적 개연성도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예의에도 어긋나요. 누가 어떤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고 유족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조의의 절차라는 게 있는 거고 가서 유족들의 마음을 손을라도 잡고 마음을 위로하고 이것부터 출발인 것이지 그냥 대통령을 위로하는 자리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했으니까 됐어라고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수법이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방식이 괜찮았어요. 먹히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옛날 같은 미디어 시대가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다 비판하고 그런 시대인데 여전히 과거에 정말 80년대 문법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래도 된다고 스스로 오판하는 것이 저는 참 많이 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상민 장관이 뭐 한 번 포가 떨어지는 곳은 다시 네. 안 떨어진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는데 여기는 많이 조심할 것 같으니까 다른 지역도 사전에 잘 대비해달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네네. 많은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도의 문제를 다시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 이 참사를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게 어떤 것인지가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전히 타자화하고 싶고 객관화하고 싶고 이거는 우리 정부의 일이 아닌 걸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고 역사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10월 25일 날 건대 입구역 인근 건대 마스의 거리에서 다중 운집 상황 발생을 가정한 인파 감지 시스템 활용 예방 합동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 사진 보는데 저는 트라우마가 확 생기더라고요. 네. 거기에 청년들을 다 그 좁은 데다가 몰아놓고 CCTV가 제대로 알람을 울리는지 경보음으로 울리는지 이런 거 점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CCTV가 없어서 그러면 거기서 사고가 났다 이런 인식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지 국민은 시스템이니까 그걸 점검하러 갔으니까 뭐 그것까지 비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마지막으로 저 어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일정 때문에 네. 정말 걱정스러운 거는 유가족분들이 더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역시 보기 싫어하는구나. 네네. 우리를 위로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구나. 과연 국가가, 권력이, 정치 지도자가 우리를 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많이 네네. 안타깝더라고요. 자, 예. 끊임없이 국민을 대상화하고 있는데 음. 국민이 언제까지 참을까요? 자, 오늘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사실은 화요일 날 열리는데 아마 내일 국회 시정연설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를 한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굉장히 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하셨는데 뭐 그 관련된 이야기는 뭐 좀 차치하고 많이 여기저기 뉴스에서 나왔으니까 내일 그럼 시정연설 어떨 것 같습니까? 장 소장님 뭐 들으신 말씀 있으세요? 뭐 차담할 때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이런 얘기는 있던데. 그건 당연히 관례예요. 관례죠. 그래서 국회의장이 의장실에서. 네, 국회의장이 뭐 여야 대표 다 이렇게 대통령과 한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 자리에서 과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떠한 표정을 지을까? 어떠한 눈빛을 보낼까? 그게 저는 더 궁금해요. 그것 가지고 되게 지금 의전팀에서는 대통령실 의전팀에서 되게 곤혹스러워할 것 같아요. 메시지보다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 아니 어찌 보면 눈빛하고 표정에서 다 나타나요. 메시지는 그냥 꾸밀 수는 있는데 네네. 눈빛은 꾸밀 수가 없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늘 아. 악수할 때도 딴 데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신가요? 일단 뭐 단식 그다음에 또 건강 걱정 그런 걸 하실지 아니면 또 우리 언제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내일 한번 지켜보시죠. 뭐. 상당히 형식적이고 그냥 시간이 또 많지도 않아요. 1, 2분 가량 정도 발언하고 1, 2분? 그냥 뭐 차담 전체 차담을 10분 하는 정도?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뭐 의장이 어쨌든 주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단독으로 만나서 혹은 뭐 김기현 대표하고 삼자가 만나서 진지하게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뭐 어떤 해결책을 찾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아주 안부 인사. 그냥 그냥 의례적인 자리에 모여서 1, 2분 정도 각자 발언하는 수준인데 물론 그 1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측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 그래도 의문이다. 그래도 그 라는 자리에 생각입니다. 함께 앉아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기회가 생긴 것만 해도 자, 그러면 좀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네요. 장 소장이 말씀대로는 첫 번째 그 짧은 1, 2분 안에 내놓는 메시지가 명목상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두 번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정, 눈빛, 눈빛, 자세. 자세. 자, 포인트를 이렇게 두 개로 맞추고 좀 보시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시고 내일 저녁에 관련된 또 이야기는 같이 나눠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장윤성 기자님께서는 좀 되게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뭐 내일 한번 지켜보고 네. 근데 뭐 기자들이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면서 특히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보도가 쏟아질 걸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보죠. 명목상의 메시지 그리고 눈빛, 태도 이런 거를 다 같이 보고 내일 저녁에 또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만 안 쏘면 돼요. 레이저만 안 쏘면 됩니까? 자, 이뇨한 위원장 본인의 그 소위 입 리스크, 발언 리스크가 발언하고 농담이었다. 뭐 이러니까 이제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농담과 애교가 넘칠 때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지금 이뇨한 위원장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나중에 수습하고 또 이러는 과정이 좀 몇 차례 반복이 돼서 정보는 아닌데 예.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첩보 수준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강요된 메시지와 언론 인터뷰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썩 하고 싶어 하지 않은데 어디선가 누군가로부터 인터뷰하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쫙 좀 몰고 가. 그 핵심은 중진들 영남 중진들 수도권으로 가봐라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예. 지난주에 6번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일관된 메시지가 뭐냐면 영남 중진 험지 출마 이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그게 본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인터뷰 할 때나 네. 사전 인터뷰 뭐 섭외하고 막 이럴 때 그 이뇨한 위원장의 반응을 보면 되게 좀 미적미적하고 빨리 좀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냥 네네. 충분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어. 좀 그냥 좀 이 정도 얘기했으면 갑시다 막 이런 분위기가 내가 할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했다. 예. 그러니까 좀 억지로 좀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음.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제가 네. 처음에 이제 이뇨한 위원장 임명 받았을 때 네. 기자 전화 받지 말아라. 그리고 말 많이 하지 말아라. 그것이 네. 발목 잡힌다. 네네. 그런데 되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네. 약간 좀 알아보니까
강요된 인터뷰와 메시지가 아니냐. 그런 뭔가 아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인터뷰를 많이 하시라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 거다라는 장성철 소장님의 추측과 첩보였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서 이뇨한 위원장 만났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 서울광장 네, 서울광장 추모제에서요. 추모하기 전에 그 헌화 예. 헌화 분향하려고 이제 줄 서 계실 때 제가 가서 여쭸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거절인데 예. 무슨 추모하는데 와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하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갖춰진 형식의, 근데 대체로 정치인들은 마이크를 들이대면 몇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이분의 태도를 볼 때 자유가 없는 혁신위원장인 것 같다. 비슷한 무슨 추정을 얘기냐면 하시네요. 아니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는데 이분이 계속 말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데 네. 낙동강 하류 발언이라든가 뭐 김한길 위원장하고 나 엄청 친하다. 매일 통화한다. 뭐 이랬다가 나중에 또 김한길 위원장 측에서 반박을 하니까 뭐 잘못된 4, 5년에 뭐 보도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거 통화한다. 말고도 영남권 그 스타 의원들 서울로 나와서 도전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중에 논란이 되고 뭐 이게 뭐 술자리 농담 수준의 발언을 저렇게 혁신위원장이 하고 다녀도 되는 거냐라는 당내 비토와 비판이 쏟아지니까 네. 뭐 오보다 나 이름 얘기한 적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계속 말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질렀는데 당 또는 뭐 어디 쪽에서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거 말 바꿔라고 요청이 있거나 네. 그래서 수정을 하거나 아닌 일로 만들거나 이런 방식이 계속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한 다음에 주워 담느라고 계속 연속인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원래 말했다가 분리하면 살짝 말을 바꿔서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항상 두세 차례로 크로스 체크해서 확인해서 보도를 네네. 하는 이런 습성이 생기는데 지금 상황도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자, 결과적으로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의 미션 2개다. 영남 중진을 서울에 올려보내거나 불출마시키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도권에 경쟁력 없는 당협위원장 자르기. 근데 공천관리위원회 총선기획단 하고 인재영입위원회는 또 별도로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고.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이게 지금 열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오늘 또 김기현 대표는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시키겠다. 라는 제안을 내놨어요. 이게 당내에서 그전에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뭐 처음 들어보고요. 예. 저는 되게 열받았어요. 왜요? 저 일산 사는데 일산은 왜 서울로 안 하냐? 지금 난리요. 그럼 과천은, 광명은, 평천은 네, 뭐 이런 다 거잖아요. 그러네. 이게 심지어 광명하고 과천은 그 지역 번호도 02예요. 맞아요. 서울하고 똑같이 써요. 예, 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지금 그게 안 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 뉴스 속보 나오자마자 막 전화 취재를 해서 돌려봤더니 중요한 포인트는 김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 특히 없다. 이제 왜냐하면 그 김포 한강 신도시 뭐 이런 대규모 카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네네. 중심으로 막 논의가 나오는데 가능성 없다. 이거 왜 나왔냐? 내년 4월 총선용이다. 그러니까 그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경기 북도, 경기 북도 뭐 이런 신설을 주장하니까 일종의 거기 이제 홍철호 전 의원이라고 있어요. 당협위원장인데 이분이 내년 출마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분의 보좌관 하던 분이 지금 그 김포시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김포시장이 먼저 이 얘기를 시작한 국민의힘 거예요. 쪽에. 예, 국민의힘 예. 쪽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경기 북도에 대해서 일종의 막불 비슷하게 그 서울시의 김포를 편입하겠다라는 것을 놓고 수도권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전략적 포션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아니. 벌써부터 나오고 한 가지만 더. 그런 생각. 한 가지만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은 그냥 결정할 수가 없고 시민들의 그러니까 두 도시를 통합하거나 뭐 할 때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의견이잖아요. 근데 그 네.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들은 바 없고 지금 11월 8일 다음 주 수요일 날 김포시장이 김포시의회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의회에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연찬회 가서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취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는데 먼저 이거를
선제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오늘 터트린 이런 이야기했어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논란이 될 걸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동네에서 판단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 그래요? 네. 내년 총선용이다. 장 소장님, 내년 총선용이다. 실현 가능성은 총선용이다라는 아니, 그리고 취재를 해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총선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 북도 설치에 이게 뭐 어떻게 맞불이 되냐고요. 말이 맞불 안 안 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5호선 교통 문제 있잖아요. 김포 그 골드라인이요? 김포 골병 라인, 뭐 골드 라인, 뭐 그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하철 차량 기지 이전 문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쓰레기 매립장, 이 상암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다 쓰레기 소각장. 네, 예. 소각장. 그래서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 질 거냐. 그래서 김포에서는 결국 이런 쓰레기 관련된 것들 전부 김포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는 저쪽 뭐 대곳, 월곡 이쪽 있잖아요. 강화도하고 가까운 가까운데요. 김포. 예. 이쪽의 읍면의 주민들은 굉장히 벌써부터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게 김포 근데 시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김포에 계시는 분들 한강 뭐 이쪽 골드라인 그쪽에 계신 분들은 서울 시민 되면 그쵸, 땅값 오르고 집값이 집값 오르고 오를 좋다 수 있다. 이렇게 찬성 여론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올라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그냥 호재처럼 들리잖아요. 네, 서울 시민 그렇죠. 전혀 된다고. 호재처럼 안 들리고 아, 누가 그렇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을까라는 좀 그 생각이 들었고 다른 지역 반발도 있을 거고 그 지역 내에서도 네. 예를 들면 이제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해가지고 대학 그렇죠. 가는 농어촌은. 거기에 간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친구들은 이제 갑자기 서울 황당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안 되냐면 돼. 서울에서 김포로 넘어갈 때 우측에는 약간 뭐 전원주택 단지 네. 이렇게 비슷하게 농촌 분위기가 나고 네. 왼쪽은 쫙 아파트 단지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가 고촌읍으로 묶여 있어서 거기에 이제 또 농어촌 전용을 생각해서 이주해서 가신 또 입시 이주민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그러니까 돼요. 뭐 굉장히 굉장히 복잡하네. 복잡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되겠냐라는 게 김포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김포 시의회 그리고 또 이거 사실은 양쪽 김포 가불이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거 통과하려면 김포 시의회 통과해야 되죠. 서울시 의회 통과해야 되죠. 국회에서도 통과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보면 50년, 100년 전체적으로 수도권 이게 94년 이후로 한 번도 그러니까요. 논의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 행정구역 그 개편이. 절차를 할 수 있는 제 청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네. 청원이랑 둘이 청주시로 합치는데 정말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시의회 주민투표 다 거쳤어요. 아니 그냥 전국을 다 서울로 그냥 다 편입해 버려요. 그냥 그다음에 두 수도권 번째는 다 대구, 땅값 월북 오르라고. 이런 쪽이면 네. 거기까지 서울시가 되면 서울시는 왼쪽으로는 뾰족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강화도 네. 인근까지 가려면. 강화 직전까지 서울 전 도시의 예. 서울화. 전 도시에서 장성철, 장윤선 네.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